안녕하세요. 2026년 3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 문장으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국민 절반 가까이가 집값 내릴 것이라고 답했는데 바로 그 조사 결과가 나온 날 강남 3구와 용산은 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여론과 실제 시장이 동시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는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하나면 오늘 부동산 뉴스 전부 정리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1. 한국부동산원 3월 둘째 주 발표 강남 3구 용산 3주 연속 하락, 한강벨트도 주춤. 오늘 서울신문과 각 매체가 일제히 보도한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입니다. 3월 9일 기준 3월 첫째 주 통계가 공식 발표됐습니다. 수치를 보겠습니다. 서울 전체는 전주 대비 0.09% 상승으로 여전히 플러스입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송파구가 0.09% 내렸고 강남구는 0.07%, 용산구는 0.05%, 서초구는 0.01% 하락했습니다. 이 네 곳이 3주 연속 하락을 이어가는 동안 낙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강벨트의 변화입니다. 지난 1월 26일 기준 동작구 상승률이 무려 0.44%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0.0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성동광진구, 영등포구, 마포구도 여전히 오르고 있지만 상승폭이 일제히 0.20, 3%포인트씩 좁혀지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시작된 조정의 파문이 한강벨트까지 밀려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레미안 포레스트 전용 84제곱미터 호가는 지금 33억 원입니다. 1월 역대 최고가 36억 원 대비 3억 원 내려간 값입니다. 서울 동남권 매매 수급 지수는 99.6으로 기준선 10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겁니다. 뉴스 2. 한국갤럽 여론조사 집값 내릴 것 46%, 오를 것 29% 한 달 만에 완전 역전. 오늘 시사저널, 뉴데일리, 문화일보 등 주요 매체가 일제히 전한 한국갤럽 최신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난 3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향후 1년간 집값이 내릴 것이라는 응답이 46%였습니다. 오를 것은 29%에 그쳤습니다. 불과 한 달 전 1월 27일에서 29일 사이에 이뤄진 조사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상승론이 48%, 하락론이 19%였습니다. 딱 한 달 사이에 상승론과 하락론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집값 전망과 전월세 전망이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임대료가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46%, 내릴 것은 24%였습니다. 집값은 내릴 것 같은데 전월세는 오를 것 같다는 역설적 전망입니다. 이게 실제 시장과도 일치합니다. 매매는 조정 분위기인데 전세값은 55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세대별로도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18세에서 29세의 55%, 30대의 45%는 여전히 집값이 오를 것으로 봤습니다. 무주택 청년층일수록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뉴스 3. 이재명 대통령, 싱가포르 귀국 직후 비거주 1주택자도 손해보게 만들겠다. 오늘 데일리안, 오피니언 뉴스 등이 집중 조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 후 첫 부동산 메시지입니다. 대통령은 싱가포르 국빈 방문 중 그리고 귀국 직후에도 잇따라 고강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핵심 발언을 정리합니다. 대통령은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명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싱가포르처럼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부 규제는 다주택자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거주 1주택자, 즉 집을 사놓고 실제로 살지 않는 사람들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에 집을 사두고 지방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 투자 목적으로 매수했지만 실입주하지 않은 사람들 모두 이 발언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시장은 이 발언 이후 강남 일대 급매 문의가 다시 늘었다고 보고합니다. 뉴스 4. 싱가포르 모델 한국 적용 가능한가?
LH 공공분양 매가 상한제 거론. 오늘 헤럴드 경제와 코리아이글 뉴스가 심층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벤치마킹하겠다고 밝힌 싱가포르 HDB 모델의 실체와 한국 적용 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싱가포르 모델의 핵심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국토의 약 90%를 국유화하고 주택개발청 HDB가 이 토지를 활용해 민간주택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합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이 공공주택에 삽니다. 자가 소유율이 91%입니다. 두 번째 집을 살 때는 매매가의 20%, 세 번째 집은 30%를 세금으로 냅니다. 지난 3일 여당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공공분양 주택의 매매 가격 상한제 제안이 나왔습니다. LH가 시세의 80%에 분양했으면 되팔 때도 시세의 80% 수준에서만 팔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입니다.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제한하자는 제안도 함께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별 역사와 환경적 배경이 다른 만큼 세밀하고 정교한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반쪽짜리 정책을 면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은 민간 중심 시장이고 전세라는 독특한 임대 구조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처럼 토지를 국유화할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는 확인됐지만 실행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뉴스 5월 9일 역산 타임라인 전문가 3월 말 4월 초가 진짜 분수령. 오늘 이콘민글과 비즈한국이 짚어준 실전 타임라인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5월 9일까지 남은 날이 오늘 기준으로 60일도 안 됩니다. 우리은행 남여구 부동산연구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시작된 가격 조정 흐름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며 3월 말에서 4월 초에 추가 급매물이 출회할 가능성이 커 서울 아파트 가격 지표가 하락 전환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성대 권대중 석좌 교수도 토지거래 허가에 통상 2주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가격이 조정된 급매물이 쏟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주택자가 5월 9일 이전에 매도 계약을 완료하려면 토지거래허가 심사기간 2주를 역산하면 4월 중순이 사실상 마지막 계약 시점입니다. 그 전에 호가를 낮춘 매물이 쌓이는 시점이 바로 3월 말에서 4월 초입니다. 지금 강남 일대 중개사무소들은 이 타이밍을 기준으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시계를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3주가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3주입니다. 뉴스 6. 5월 9일 이후가 더 무섭다. 전세 공급 양극화 3중 충격이 진짜. 오늘 비즈한국이 내놓은 심층 분석입니다. 5월 9일이 지나고 난 뒤 시장을 전망한 글인데 오늘 꼭 봐야 할 관점입니다.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5월 9일 이후 매매 시장은 잠시 주춤하겠지만 그게 중장기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공급입니다. 2026년 1월 전국 주택 인허가가 16,531호로 전년 동월 대비 26.4% 줄었습니다. 서울 인허가는 1,226호로 55.9% 감소했습니다. 서울 착공은 741호로 63.7% 급감했습니다. 인허가와 착공이 지금 이렇게 줄고 있으면 23년 뒤 입주 물량이 바닥을 칩니다.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강남 상징 지역은 단기 조정을 받겠지만 공급 절벽이 더 깊어지면 그 조정이 오히려 다음 상승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집값이 내릴 것 같아서 안심하고 있는 실수요자라면 23년 뒤 입주 부족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오늘의 하락이 내일의 안심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스 7. 서울 전세가율 11개월 연속 하락 50.9% 갭투자 차단됐지만 전세 구하기는 더 어렵다. 오늘 이콘민글의 분석 기사입니다. 2026년 1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50.92%로 11개월 연속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전세가율이 뭐냐면 집값 대비 전세 보증금의 비율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집값과 전세값의 차이가 작아지고 이른바 갭투자가 쉬워집니다. 반대로 전세가율이 낮다는 건 집값이 전세값보다 훨씬 빠르게 올랐다는 뜻입니다. 강남구와 송파구의 전세가율은 각각 37.65%, 39.41%로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갭 투자가 차단됐으니 투기 억제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이 나타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쓴 기존 세입자들이 5% 이내 인상으로 재계약하면서 신규 전세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북구 전세 매물이 86.6%, 관악구가 72.7%, 강동구가 67.1% 급감했습니다. 갭 투자 억제와 전세 매물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규제가 투기를 막았지만 그 부작용이 실수요 세입자들을 더 옥죄고 있습니다. 뉴스 8. 서울 3월 1주차 실거래 TOP10 강남 한강벨트 여전히 장악, 공급 가뭄 반영. 오늘 비즈한국이 인공지능 기반으로 분석해 발표한 서울 3월 1주차 실거래 동향입니다. 3월 2일부터 6일까지의 거래를 집계했습니다. 주간 최고가는 강남구 청담동 청담우방 아파트 전용 118.53제곱미터로 26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마포구 합정동 주택 전용 314.78제곱미터가 25억 8,115만 원, 성동구 옥수동 극동아파트 전용 142.26제곱미터가 23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상위 10개 거래 매물 전부가 강남 3구와 마포 성동 송파 등 한강 핵심 벨트에 집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 전체적으로는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상승 기대감이 싣고 있지만 정비사업 단지와 핵심 입지는 별도의 시장처럼 움직이는 탈동조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규제로 시장이 눌리는 동안에도 자산가들은 서울 핵심 입지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같은 서울, 완전히 다른 두 시장이 지금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뉴스 9. 월세 비중 66.8% 역대 최고, 전월세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 오늘 비즈한국 분석에서 인용된 국토부 2026년 1월 주택 통계 수치입니다.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이 66.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임대차 시장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만 해도 전세가 전체 임대차 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지금은 월세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이 추세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다 월세가 훨씬 유리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굴릴 데가 마땅치 않은 데다 전세 보증 보험 의무화로 관리 부담도 커졌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매물을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전세자금 대출도 옥죄면서 전세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30대와 20대에서 임대료 상승 전망이 각각 63%, 58%로 가장 높게 나온 것도 이 흐름과 연결됩니다. 집값은 내릴 것 같아도 내가 매달 내야 하는 월세는 계속 오를 것이라는 현실을 청년 세대가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뉴스 10. 국토부 3월 중순 서울 공급 대책 발표 임박, 태릉 CC 캠프 김용산 국제업무지구 포함 예고. 오늘 서울경제, 이데일리 등이 정리한 국토부 추가 공급 대책 발표 예고입니다. 미국 출장에서 귀국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이달 중순 서울 중심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후보지가 거론됩니다. 태릉 CC, 용산 캠프킴, 사당역 복합 환승센터 등 그간 개발이 표류했던 수도권 핵심 유휴부지들입니다. 용산구 국제업무지구, 서초구 국립외교원 부지도 유력 후보로 거론됩니다. 국토부는 이 부지들을 단순 민간 매각이 아닌 공공 직접 시행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게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공급 발표가 단기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통상 공급 대책이 발표되면 해당 지역 인근 호가가 오히려 올라가는 역설이 나타납니다. 실제 입주까지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급 효과는 없지만 주변 개발 기대감이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겁니다. 이달 중순 발표 내용에 어떤 부지가 담기느냐에 따라 해당 지역 단기 시세 변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0일 오늘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국민의 46%가 집값 내릴 것이라고 답한 날 강남은 실제로 3주 연속 떨어졌다. 그러나 전세는 오르고 공급은 줄고 월세 비중은 역대 최고다. 집값 조정은 시작됐지만 서민주거 불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이 영상 하나로 오늘 부동산 뉴스 다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